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국내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전반적으로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크다. 일단 이탈로에게 사실상 빌드업을 일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탈로가 막히면 별다른 빌드업의 수를 잘 내지 못하는데 현재 리그에서 중앙 패스가 리그 12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진의 뎁스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적인 전술로 이를 커버하는 모습이긴 한데 상대가 공격적인 압박을 가하면 빌드업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서울은 상당히 기동성과 압박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한승규의 공격적인 성향과 링가드도 활동량과 기술의 조화가 K리그에서 최상위권이다. 물론 이 역습 성향의 전술은 제주 원정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주 날씨가 비가 오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긴 원정거리라는 리스크는 서울이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서울의 경우 기동성과 상당히 훌륭한 압박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제주를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빌드업을 막아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다. 다만 서울이 긴 원정 거리를 가야 하는 이상 체력적인 손실과 이로 인한 수비적인 불안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FC서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김포FC 대 충남 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아산을 상대로는 매우 강했던 편이다. 최근 5번의 대결에서도 무패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다. 다만 아산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김포와 비슷하게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꿰보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특히 김포가 중앙에서의 패스가 적어서 상대가 블록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돌파하기 어려워하는 면모가 강하다. 이어서 아산은 밸런스가 매우 좋다. 감독은 상대를 끌어들이고 수비를 한 뒤 역습을 가는 것으로 득점력과 수비를 모두 챙기고 있다. 최근 5번의 라운드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득점은 13개 팀들 중 가장 많다. 특히 수원FC에서 무득점으로 방출된 호세를 데려왔는데 3경기 4득점으로 아산이 잘 써먹고 있는 모습이다. 조닝요의 폼도 상당히 조언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일 것이다. 이제는 충남 아산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김포같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슈팅 숫자나 득점력도 꽤 올라온 모습이다. 물론 김포가 아산 상대로 강하고 수비력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충남 아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구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에는 경기 모델이나 공격성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문전에서 보여주는 판단력이나 결정력이 아쉬운 상태다. 대구가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뒷공간 리스크를 상당히 지는 팀이 되었는데 양측면 자원, 특히 홍철의 경우는 기동성이 이제 많이 떨어진 자원이다. 간헐적인 역습에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서 포항은 계획했던 승리 공식이 울산 상대로 잘 통했다. 김인성이 상대 측면 윙백을 스피드로 압도했고 중앙 블록을 구성해서 상대의 오픈 플레이 시퀀스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구를 상대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인성이 홍철과의 대결에서는 스피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운영의 대구지만 득점을 기록하는 데 기복이 상당히 큰 모습이다. 오히려 스피드에서 앞서는 포항이 측면을 찢어넣는 식으로 대구를 역습으로 잡아내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지난 경기에서 이 양상을 만들어서 울산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전반적으로 홈에서는 안 풀리는 모양새다. 일단 상대가 잠그고 역습을 가버리는 상황에서 약한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은 박진섭 감독도 꽤 깊어지는 모습이다. 결국 무득점 행진이 이어지던 로페즈도 계약을 해지하고 말았다. 특히 부산이 측면에서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기에 공격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실리 축구에 당하기 쉽다. 이어서 부천은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더 괜찮다.
부천도 사실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에 의존하는 면모가 강해서 공격력이나 지공이 강한 팀으로 평가받지는 못한다. 다만 역습을 대놓고 천명한 광주와의 코리아컵 대회도 있듯이 부천도 실리를 챙기려면 챙길 수 있는 팀이다. 부산을 상대로도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가다가 오히려 당했지만 원정에서는 더 신중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부천은 원정에서 상당히 라인을 낮추고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늘 홈에서 잠그고 역습을 가는 팀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의 최근 골 감각이나 스트라이커 고민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부천FC 승리를 추천합니다.